자, 오늘 공식적으로 강철비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데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실 텐데 정우성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철비에서 엄철을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곽도원 씨. 네, 안녕하세요. 강철비에서 외교안보 수석 곽철우 역할을 맡은 곽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옆에 계신 두 분 서로와 함께 강철비라는 영화를 연출한 양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인원수로 보면 세 분인데 그 무게감과 아우라가 엄청나게 느껴지는데요. 정우성 씨와 곽도원 씨 두 분의 조합 그리고 시너지, 케미스트리 어느 것 하나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없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이어서 계속 나눠보겠고요. 두 배우분들과 감독님 사실 메인 예고편 오늘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정우성 씨? 그러게요. 저기 뭐 여기 무대 위에 올라오기 전엔 담담했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설레고 뭔가 가슴이 뛰네요. 네. 마침 또 주변에서 예고편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이렇게 더 마음을 담담히 이렇게 좀 숙연하게 영화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곽도원 씨 오늘 예고편 처음 보셨죠?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이 영화의 내용에 굉장히 관객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성 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세상에 보여졌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이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스스로 이제 우성 씨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차분하게 진행을. 감독님, 강철비는 이런 영화다. 그리고 강철비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는 좀 약간 정신분열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자체가 굉장히 어떤 본질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또 관계주의적 측면도 굉장히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본질주의적 측면으로 봤을 때 북한은 동포인데 관계주의적 측면으로 보면 북한은 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북한을 볼 때 분명히 동포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적이란 말이죠. 굉장히 저희한테는 정신분열적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없는 묘한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를 저희가 냉철하게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강철비를 좀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제 일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바라봐야 우리가 이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지금은 너무 경직된 해결책밖에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상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을 좀 보탤 수 있었으면 싶어서 이 영화를 기획을 하게 됐고 이제 여러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영화를 완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애써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 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일종의 기치다. 그러니까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전쟁 얘기라고 해외에서는 매일같이 뉴스가 나와도 한국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평안한 삶을 보낸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동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도 좀 신경을 쓰고 생각을 좀 해보고 어떻게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상상을 좀 해보는 이제는 상상에 우리가 역이란 힘력자를 붙여서 상상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희한테 진짜 상상이라는 힘이 이제는 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기획 의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영상에서 보면 우리 정우성 씨와 곽도원 씨가 또 이전 작품과는 굉장히 다른 변신을 하신 게 느껴지는데 영화 속에서 두 분이 맡은 캐릭터 소개를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북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게 된 북측 1호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북한 최정예 요원 엄철웅이라는 여기죠. 이게 이제 뭐 일촉즉발의 진짜 핵전쟁 위기에서 그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고군분투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정의 요원이시고 그리고 어떤 북한 1호를 남쪽으로 이제 대피시킨 걸 우연히 알게 되고 우연히 알게 된 외교안보 수석인데,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엄철호와 북한 엄철호와 이제 합심을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또 곽철우죠. 곽철우. 네. 굉장히 특이한 게 두 분이 남북한에서 이름이 똑같아요. 엄철우와 곽철우. 저는 밝을 철에 지 붙자고요. 아, 여기 영화상의 이름에도 한자 뜻이 있나요? 자, 밝을 철의 지부고 정우성 씨 엄철우는 쇠철의 어둠. 아, 전혀 뜻이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제목이 강철비잖아요. 네. 강철비라는 게 이제 스틸레인이라는 그쵸, 스틸, 철, 비, 레인. 실제로 존재하는 미사일 이름이거든요. 그런 제목과 두 캐릭터의 이름의 상관성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우가 또 영어로 하면 스틸 레인이 될 수 있고 스틸 레인, 강철비 이 모든 거를 미리 다 짜 놓으신 건가요, 감독님? 이름이 같은 게 굉장히 새롭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연배를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잡아놨거든요. 철우라는 이름이 그때는 북에도 공통적으로 흔했다고 그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철우라는 이름이 그 당시 연배는 좀 흔한 이름이어서 공교롭게도 재밌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철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최철의 비우자인데. 그냥 두 분 이름이랑 같이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로 한번 좀 써봤으면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무기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 두 분 서로의 이런 어떤 새로운 솔루션처럼 남북이 또 화해의 길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좀 중의적으로 써봤습니다. 네, 굉장히 평행이론처럼 되게 소름이 끼치는 이름 같죠? 제목 겹치죠? 뜻은 다르지만 특히나 두 분의 브로맨스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이번에는 다 철자가 들어가니까 철철 캠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철철 넘치고 철철 맞죠? 네, 철철. 우정이 철철 넘치고 네. 예, 두 분 한번 마주보고 철철한 캠이 한번 하지마. 아니, 철철 캠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우정이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두 분, 예, 앞에 도원이가 떨려서 내 눈을 못 봐요. 박도원 씨가 정우성 씨 동생이시거든요. 예.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입니까? 두 친구. 그렇다면 우정. 여러분, 나 얘네들 떨려. 시간에. 마이크를 안 들었는데도 다 들리는 희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철철 케미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강철 케미. 자, 감독님 두 분을 캐스팅한 이유도 참 궁금해요. 사실 이 조합은 무조건 꼭 성사되어야만 했다.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정 배우님 캐스팅은 이제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좀 밝히기로 하고요. 뭐 도원 씨도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뭐 심지어는 우리 곽 배우님의 본명이 원래 저희 이름이기도 했었습니다. 신화를 처음 몇 년 전부터 쓰긴 한 건데 그때 이제 곽병규라고 아니, 실제 본명을 그렇게 썼고 정 배우님도 처음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정 배우님 얘기는 이제 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어서 그러니까 더 듣고 싶긴 한데 그래서 두 분 다 꼭 무조건 강철비를 함께 했어야만 했군요. 근데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운명인지는 저희가 영화를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철비는요, 감독님, 대한민국 최초로 핵전쟁 시나리오를 다룬 영화인데 소재로 삼은 이유가 아까도 잠깐은 얘기해 주셨지만 궁금합니다. 왜 이 소재여야만 했는지. 지금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핵을 가진 국가를 재래식 무기로 선제 타격하는 거는
사실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핵을 가진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소련 같은 경우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냥 일단 핵 버튼부터 누르고 전쟁이 시작이지 뭐 다른 게 없거든요. 지금 이제 북도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는 핵 보유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안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적으로는 이제 북이 핵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다음에 공격이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핵 전쟁은 무조건 먼저 때리느냐 싸움이어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남과 북이 막 어떤 전면전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 살기 위해서도 일단 먼저 핵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남북 전쟁은 이제 다음번 전쟁이 다음에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조건 핵 전쟁이죠. 북하고 남이 다 없어지든지 북 하나만 없어지든지 남만 없어지든지 어찌됐든 최소한 이제 한 곳 이상이 없어지고 시작을 하겠죠.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래서 저는 예언이면 안 됩니다. 네. 만약 if 네. 이 전쟁은 벌어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약간 백분 토론을 하는 느낌처럼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는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들거든요. 그 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감독님께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군사, 의학, 외교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현승 씨는 태어나서 이런 분은 처음 봤다고까지 말씀을 지금 해주셨거든요. 바로 지난주였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한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가 북한의 내부 쿠데타를 예언해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요. 감독님, 대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을 시원하게 좀 해주시죠. 뭐 그건 진짜 100% 위원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예언가는 아니어서 아마 현장에 일부 제작진들이 현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사람을 때린다 이런 소리를 퍼뜨려서 저를 멘트들이 나오신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말씀하신 게 이제 실제로 막 물론 지금 예측이 아니라 만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가 막힌데요. 그 이제 첫 만남은 굉장히 재밌어요. 예. 막 이렇게 막 어떤 이슈가 나오면 술술술술술술 대답이 길게 그리고 명쾌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두 번째 만남부터는 조금 이제 지루해져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져요. 아, 질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얘기가 좀 겹치는 네. 부분이 있고. 아니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뭐 만나서 이제 좀 시답지 않은 얘기도 하고 작품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게 전문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세 번째 만남은 아니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내 얘기만 해야 돼. 아니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아있는데 감독님 사실 많은 분들이 감독님을 천만 감독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전에 웹툰 작가로서 이미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해서 큰 화제와 인기를 이미 받으셨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게 감독님 보통 웹툰을 가지고 영화가 생기는 경우는 많잖아요. 만들어지는 경우는 많은데 이번에 특이하게 이 강철빈은 영화를 제작하고 그러면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웹툰을 또 만드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2011년, 12년에 이제 연재했던 스틸레이라는 작품이 이 강철빈의 원작의 모티브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품은 실제로 연재 중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제로 사망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었다. 근데 지금 뭐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다시 관객분들하고 만난다는 거는 이제 실례여서 네. 지금 이제 현재 정세에 맞게끔 이제 개작을 한 거죠. 그게 강철빈.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원작 스틸레인 그대로 찍는 줄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혼돈이 없으시게끔 어찌됐든 그게 원작은 맞으면 실제로 지금 스틸레인과 영화 구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구조 자체는. 어찌됐든 캐릭터가 바뀌었고 정세가 바뀌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찌됐든 이게 원작이 웹툰이면 웹툰으로 해도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많이 바뀐 건 없지만 다른 점은 캐릭터와 정세군요. 그렇죠. 캐릭터하고 정세는 이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웹툰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죽으면서 시작하는 얘기는 아니다. 아, 다르다. 예, 지금 이제 북한에서 현재에서 쿠데타가 발생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다. 좀 바뀌었습니다. 웹툰과 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굉장히 또 흥미롭기도 한데 특히나 이 그 영화와 웹툰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또 상당히 높아서 많은 분들이 또 더욱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스크린에 보이시죠? 자, 우리 곽도원 씨, 정우성 씨 지금 본인의 캐릭터들을 보고 계시는데 왼쪽이 곽도원 씨고 오른쪽이 지금 정우성 씨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우성 씨 보니까? 오른쪽은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총을 들고 계시는 분이 지금 정우성 씨 같은데 네. 왼쪽 누구예요? 곽철우 아닌가요? 곽철우? 네. 나도 모르겠다. 자, 지금 또 강철 케미를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곽도원 씨 본인의 캐릭터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야,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마이크를 좀 잡고 예. 이건 최선을 다해. 영화에서 최선을 다. 아유, 땀 난다. 영화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꼭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라야 될 이유는 없죠. 외계 안 봤어. 초반에는 싱크로율을 맞추려고 말로 이제 뭐 큰 소리 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살 빼고 또 여기 안보 수석이니까 뭐 여태까지 안 보여주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자신감에 넘쳐서 두 번 만나니까 꼭 살 빼야 되나 이런 또 이슈를 던지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건데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곽도원 씨 굉장히 샤프한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역할을 위해서 곽도원 씨. 예, 외모적인 걸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으로 외교 안보 수석의 이미지를 많이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또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 드신 김에 곽도원 씨는 사실 감독님과 변호인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이세요. 예, 어떠신가요? 촬영할 때 감독님만의 특징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분석이 완벽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박하셔서 배우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죠.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캐릭터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배우한테는 최적화된 감독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적화된 감독님입니다. 정우성 씨는 이번에 양호석 감독님과 처음으로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이래서 양호석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호흡은 어떠셨나요, 두 분?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워낙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배우로서 감독으로서의 관계에 있어서의 존중도 그렇지만 개인으로서의 어떤 존중도 굉장히 크시고 그리고 뭐 배우가 이제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해와 지식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옆에서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캐릭터 준비할 때도 굉장히 좋은 감독 파트너로서의 감독님이신 것 같고 그렇죠. 두 배우분들에게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 지금 보니까요, 감독님 남북 세트 구현부터 뭐 군사, 소품, 무기 공수 등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이 강철비를 찍으시면서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신뢰 부분 아닐까. 이 영화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신뢰할 만한 상황이고 신뢰할 만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느낌을 좀 드리려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좀 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결과가 그래도 이제 좋은 결과로 관객분들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트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감독님. 뭐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지하 벙커가 나오고 뭐 청와대 NSC 회의실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저희 이제 미술 감독님이신 양호상 미술 감독님 세트 구현에 좀 힘을 많이 쏟아주셨습니다.
감독님,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우리 배우분들도 사실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에서도 정말 멋진 액션들을 저희가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최정예 요원이기 때문에 정말 한치 흐트러짐 없는 액션을 보여주셨어야 했잖아요. 네, 그러려고 노력했죠.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뭐 액션씬도 그렇고 정말 추운 날씨에 물속 촬영도 하셨고 가치씬 위험천만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또 어떠셨나요? 지금 기억나는 장면이 많으실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조우진 씨와 이제 붙는 액션 씬, 큰 씬이 2개가 있는데 우진 씨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제법도 다 그렇고 그런데 이제 뭐 대등한 어떤 실력의 소유자를 또 우진 씨가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그 강도는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진 씨가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우진 씨는 영화에서 액션이 처음이죠. 네,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해내셔가지고 볼만한 액션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진 씨도 기대가 되네요. 그동안 상무님, 비서님 이런 역할을 하시다가 네. 검사 그러다가 네. 이번에 네. 액션으로. 자, 본인보다는 또 상대 배우를 더 높이 올려주시는 정우성 씨의 대답이었어요. 다치신 데는 없나요? 다친대요? 조금 뭐 액션 촬영하다 보면 조금씩 다치는 거는 뭐 그냥 흔한 일이니까요. 그게 다친 게 크게 다쳤다고 기억에 남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정말로. 예. 우리 곽도원 씨는 사실 그동안 고위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 강철비에서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똑똑한 캐릭터죠. 예. 안보수석. 예. 예. 그 본인께서도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개 국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셨다. 중국어, 영어, 우리말. 예. 예. 자, 지금 기억나시죠? Do you remember? 기억 안 나요. 영어. 그 왜 화면에서 홀쭉해졌다라는 네. 그 있잖아요. 스키니. 그 영어 대사 찍은 다음 날 이렇게 애가 홀쭉해졌더라고요. 왜냐면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내지 않으면 누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대사를 와 미치겠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외우고 이제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어요. 딱 잠이 들면 이제 잠이 딱 깨잖아요. 근데 눈을 못 뜬 상태에서 딱 깨지면 그 영어 대사를 외워봐요. 어제 외웠던 거를. 그럼 딱 까먹어요. 까먹으면 미치겠다 이러고 다시 또 다 외워졌을 때까지 눈을 못 뜨는 뜰 거예요.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영어는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걸 끄집어내서 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또 중국어는 성조까지 있어서 네. 지금 뭐 한숨만 한 5번을 쉬셨는데 박도원 씨 사실 그렇게 어렵게 외운 문장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저를 괴롭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놔주기로 했어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헐헐. 네. 좋습니다. 제가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실례군요. 하지 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나중에 공약으로 한번 3개 국어로 나중에 몇백만 되면 3개 국어로 감사 인사 이런 거 하시면 어때요? 와, 그럼 어떻게 외우니 또? 자, 오늘 계속 마이크를 대지 않는데도 예. 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살 줄 알 거예요. 3개 국어. 땡큐. 예. 셰셰. 감사합니다. 끝. 원어민처럼 해야 된다. 꼭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우성 씨 뜻밖의 국수 먹방을 하셨다면서요? 거의 마지막에는 뭐 뿜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몇 그릇이나 드신 거예요? 한 8그릇 먹은 것 같아요. 국수를요? 네네, 8그릇 먹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먹을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잖아요. 그걸 예상하고 촬영에 들어가는 배우는 단 한 명도 없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컷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찍잖아요. 그쵸. 각도를 바꿔가면서 뭐 앵글을. 운동, 뭐 투샷, 뭐 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리테이크가 여러 번 가니까 뭐 이런 거.
괜찮으세요? 그 뒤로는 국수를 전혀 안 드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다음 날까지 배가 부르더라고요. 불어갖고. 네, 네. 자, 그 반면에 곽도원 씨는 이번 그 강철비 촬영 중에 햄버거를 또 엄청 드셨다고. 예, 예, 맞습니까? 예, 예. 지금까지 햄버거를 먹지는 않아요. 그게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했는데 너무도 많이 먹기도 먹었고 먹으면 그때는 이제 맛있는 그 햄버거의 그 고소한 느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햄버거를 떠올리면 뻑뻑하다는 느낌이 막. 예, 너무 많이 국수 8그릇을 먹게 한 이유가요. 네. 햄버거로 날 놀려서 그래요. 아, 영화상에서 예, 그렇죠. 이거 봐야 알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강철비는 사실 관전 포인트가 많지만 의외로 두 분의 먹방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철팀다운 면모. 지금 굉장히 유쾌한 에너지가 팍팍 솟는 이야기들 계속 오갔는데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이어서 조금 긴장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촉즉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강철비 일촉즉발 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거예요. 3가지를 드릴 건데요.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3초 안에 망설이는 순간 3초가 지나버리면 화면에 폭탄이 터집니다. 이 폭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저만 긴장했나 봐요. 자, 3분 긴장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 폭탄 안 터지게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두 배우분 다른 작품으로 두 배우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작품으로 한 번 더 만남의 제의가 온다면 고민한다, 안 한다. 시작합니다. 안 한다. 안 한다. 끝났어요 벌써. 진짜요? 안 한다? 네, 안 합니다. 무조건 한다. 네. 그 얘기인즉 네. 그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모습을 만들게 괴롭히고 싶어서요. 다른 모습을 만나서 괴롭히고 싶다. 현장에서 우성 씨하고 연기는 그 배우가 가장 현장에서 가장 짜릿할 때가 그 주고받고 이렇게 연기가 서로 영혼이 나눠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고, 제가 또 우성 씨를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 배우로서의 눈빛이나 사람으로서 정우성의 눈빛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 진실된 눈빛이 너무나 이제 현장에서나 일상에서 제가 감동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굳이 안 할 이유는 뭐 찾아볼래야 찾을 수도 없고 다시 한 번 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배우로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분의 친한 우정이 진짜 강하게 느껴지는데 감독님, 근데 현장에서는 두 분이 톰과 제리 같았다고.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인 겁니까? 제 얘기 나누고 아니면 딴 분이 말씀하신 네. 거긴 한데 아무래도 싸움 잘하시는 분이 톰이지 않을런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예, 그건 우리 마음속에 저장할게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립니다. 역시 또 두 배우분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게 돼서 강철비를 선택하게 된다면 한다, 안 한다. 시작합니다. 한다. 우리 기술팀 너무 놀랐겠는데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무조건 한다. 네. 이유는 사실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얘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 양석 감독님이 이렇게 뭐 물론 이게 기획이라는 말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상업 논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좋은 기획자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를 아주 용기 있게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변호인도 그렇고 지금 강철비도 그렇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어봤을 때 충격적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민족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문제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처음 읽어도 다시 읽는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곽도원 씨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내가 한 연기가 담겨져서 관객들에게 보여질까가 더 우선시되고 두려워했던 부분인데, 강철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관객들이 보고 나면 이 주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나리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 떨리는 이유는 부족한 부분이, 연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관객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아마 충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빨리 관객분들을 만나고 싶은 기대가 생깁니다. 배우분이 빨리 관객을 만나보고 싶다는 건 진짜 안 할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 분 공통 질문이고요. 한 분씩 시간을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빨리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정우성 씨부터 들어갑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이것만은 포기 못한다. 나의 보물 1호는 시작합니다. 뭘까요? 가족? 가족! 터지는 줄 알았어요. 1초를 남겨두고 가족이다. 곽도원 씨 시작합니다. 곽도원 씨? 가족? 그걸 따라받으면 어떡해요. 뭐하니 그러면? 나의 보물 1호입니다. 감독님,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작합니다. 안경? 잘한다. 여쭤볼게요. 이유를.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경이 없으면 자포이지. 아니, 전시에도 안경이 저는 있어야 가족이 가족을 지킬 수 없어요. 있어요. 저는 챙길 가족이 없었어. 안경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뭐가 보여야 지키지. 그렇지. 아, 정우성 씨와 박도원 씨는 가족. 그리고 양호석 감독님은 안경만은 꼭 안경을 챙기겠다. 아, 정말 이 강철비 팀이 어마어마한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케미, 그리고 이 세 분의 호흡으로 저희가 폭탄 터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세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으로 한방 터트려 봐주시죠. 저 못 봐가지고 아쉽네요. 대한민국을 지금 살리는 상황인데 터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불발탄 하나. 불발탄은 정 그러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술팀 터뜨려 주시죠.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겁니다. 불발탄이네. 불발탄이네. 저희가 정말 CG 작업을 이거를 어제 밤새서 기술팀이 했는데, 예, 아예 안 보는 게 나을 뻔했는데. 자, 다행입니다. 불발탄.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강철비를 봐야 하는 이유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우성 씨 뭘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다. 곽도원 씨. 내용상 곡성에 이은 충격이 아닐까. 곡성에 이은 충격이다. 감독님? 최고 배우분들의 최고의 연기를 보실 수 있어요. 저 말씀을 최고의 연출가께서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아마 강철비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벌써 여기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여기 중앙에도 계시고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 스태프께서 바로 전달할게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임 쇼스입니다. 한세름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넷플릭스로 외국에서 도 개봉하는 게 왜 개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작 웹툰 외국 개봉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웹툰, 원작 웹툰도 번역하고 있으냐고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원래 원작이었던 2011년 10년에 완성됐던 스틸레이는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이제 외국에 지금 외국에? 외국에서도 영어로 보실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책으로 출판된 적도 있긴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연재된 웹툰도 연재가 끝나면 아마 영어로 번역돼서 그런 이제 영어 포탈 웹툰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국에서도 이제 기자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그 우리 기자님도 자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게 외신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오른쪽에 안녕하세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텐아시아 현지민인데요. 네. 저 곽도원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캐릭터가 좀 굉장한 지식인이잖아요.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정우성 씨에 대한 좀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저는 지적이지 않지만 제 주변에 너무 지적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외로움이다. 그리고 냉철함이고, 그래서 곽철호를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모티브로 해서 준비를 이제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우성 씨하고는 배우는 일단 현장에 가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내가 준비한 캐릭터, 내가 한 것들이 이제 영원히 남을 이제 필름에 영원히 남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외롭고 이제 힘들게 되는데, 근데 우성 씨가 하고 같이 연기를 하게 되고 우성 씨가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해져요. 이제 믿는 부분이 분명히 감독님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지만 상대 배역인 우성 씨가 옆에 있게 되면 이제 연기를 하지 않아도 감정이 이제 뿜어져 나올 수 있게 우성 씨가 옆에서 많이 받쳐주는 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많이 기대고 했었고, 그리고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액션씬이라든지 몸을 사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성 씨가 너무나 제 앞에서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엄살을 떨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걸 다 담담하게 다쳤어 나 이거 봐라 죽을 것 같다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항상 넘어가는 친구라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현장에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촬영장 자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또 오른쪽에 또 저희 뒤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네, 그 감독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아마 영화 촬영 당시 아마 굉장히 어수선했던 느낌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가 보도했었었는데 친박 단체나 주변 북한하면 반응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촬영에 방해를 받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어쨌든 탄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저희가 이제 대구 쪽에서 이제 쿠데타 씬을 찍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쿠데타 폭탄이 터지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씬 어쨌든 북한의 1호가 들어오면 환호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오해하셨나 봐요. 이게 친북 영화인가 오해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친북 영화이기는커녕 이 영화는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들어진 일종의 반국 영화 아닌가 싶어서 그 당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영화를 또 직접 보시고 나면 그런 보시면 분명히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여기 중앙 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중앙 왼쪽인가요? 네, 이 중앙 쪽에 회색 옷을 입으신데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네. 정호성 씨께 질문인데요. 오늘 아침에 강철비가 12월 20일 개봉 고지를 하게 되면서 그 소속사 동료 하정우 씨와 이정재 씨가 출연하는 신과 함께와 제대로 맞붙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아티스트 컴퍼니 대표로서 그 사장 자리에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영화 장르가 너무 다르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업계에서는 겨울 시장을 텐트풀이라고 빅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영화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영화가 힘을 서로 주고받으면 더 마켓이 커지고 영화 쪽 산업에는 더 긍정적 요소로 작용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아주 건강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사실 이제 영화 개봉 시기는 배우분들이 정하시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같은 날짜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뭐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왜 같은 날 붙지 뭐 이런 생각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내 영화가 더 재밌다라고 극장에 영화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라고 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관객들의 그 시점의 취향의 문제인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영화 다 골고루 재미있는 요소를 찾으셔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는 장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영화를 두 편 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극장에 볼만한 영화가 많이 걸려있으면 전 신나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네 여기 중앙의 오른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 리포트 김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양우석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북한은 동지이자제 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인 소재일수록 좀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좀 연출의 관점이나 뉘앙스도 중요하고 또 남북관계 소재가 양극으로 좀 치우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은데 그런 좀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영화 안에 녹여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북을 동포로도 보고 또 적으로도 본다는 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이제 많은 이제 뭐 학자분들이나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인이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 그래서 아마 한국민들이 좀 더 이제 조금 실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였고요. 영화는 어찌됐든 좀 상황을 냉철하게 보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도 담았고요. 북에도 뭐 매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으니까 북에서 이제 남을 바라보거나 이제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객관적으로 넣으려고 했고요. 뭐 그게 이제 쿠데타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 영화의 스타트인.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 정세는 지금 뭐 남북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서 중국이나 미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이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최대한 객관적이게끔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느끼실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든 영화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고 나면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담기지 않았나라고 많은 관객분들이 느끼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네. 워낙에 또 조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현 정세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지만요. 예.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마지막 질문. 네, 왼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예지 기자라고 하고요. 네. 일단 감독님이랑 정우성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감독님은 이 작품을 웹툰부터 해서 웹툰을 또 기획하시기 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호인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흥행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 건설부 영화 할 때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 웹툰은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 4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잖아요. 근데 마감 이틀 전에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북한 쿠데타라는 걸 그리면서 이게 실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우성 배우한테는 그냥 가볍게 이제 예고편을 봤는데 북한 사투리를 굉장히 북한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준비하신 건 없는지, 그리고 북한 그런 군복 같은 걸 입으셨을 때 이 모습 보셨을 때 잘생겼다 이렇게 또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님이 그렇게 느끼신 거 아닙니까? 잘생겼다. 예. 일단 우리 감독님, 일단 변호인이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과 또 불안감까지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변호인을 찍을 때나 찍고 난 후에도 사실 뭐 흥행에 대해서는 뭐 별로 감을 느끼거나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찌됐든 좀 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커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변호인을 작업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변호인
북한을 찍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변호인 덕분에 제가 멘탈이 강해졌는지 뭐 특별히 부담감이나 불안감은 없어진 것 같고요. 내용상 예. 예. 내용 지금 뭐 현재 내용은 어찌됐든 뭐 차라리 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갔다 그러면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찌됐든 모두가 같이 한번 보시고 고민하시고 또 뭐 어찌됐든 상업 영화의 틀거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즐겨주시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영화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뭐 어찌됐든 그 좀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쿠데타가 실제 네. 발생할 수 있겠냐고 물으신 게 있는데 저는 북한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걱정해야 될 사실 제일 큰 건 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이제 어찌됐든 굉장히 통치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 이제 세습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정치 권력의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핵을 가진 나라가 정치적 공백이 갑자기 확 써지면 그 공백의 위험성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오히려 북한이 가진 핵무기보다는 북한 지금 체제의 불안정성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영화가 던져주고 싶은 관객들과 만나고 싶은 가정 화두도 뭐냐면 북한 핵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위험이지 그 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게끔 만드는 건 오히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아닌가. 겉으로 보기엔 뭐 저쪽은 독재 체제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단단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듯이 우리는 정치 권력의 공백이 생겨도 국민의 힘으로 체제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제 북에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얼마 전에 태영호 이제 영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하신 태영호 전 북한 외교공사도 얘기하기로 어찌됐든 북한도 시장경제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 시장경제 세력하고 일부 세력이 힘을 합쳤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체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저희한테 큰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빨려 들어가서 들었어요 지금 이야기를.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강철비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정우성 씨 일단 그 북한 사투리에 대한 왜냐면 이 굉장한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셨나요? 일단 그 평양말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고 계속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교롭게 그분이 여성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의 말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남자의 말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 북한 다큐를 굉장히 많이 찾았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이제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지금 다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발췌해서 거기에서 실제 지금 현재 평양에서 살고 있는 남자들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슛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듣고 촬영 초반에는 현장에서 별로 말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계속 이제 듣고 그 뉘앙스를 머리에 넣어놓고 이제 촬영을 들어가서 그 뉘앙스 안에서 좀 내 대사를 하려고 하고 그랬죠. 굉장히 좀 많은 자료를 찾아서 직접 보시고 준비를 하신 거고 지금 이제 군복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포스터에서도 보시지만 굉장히 지금 정말 딱 본인 옷을 입은 것처럼 멋있는데 사이즈 맞췄죠. 그 본인이 딱 이렇게 의상 피팅 마치고 나서 거울 보고 잘생겼다 이런 생각 솔직히 드셨나요? 기자분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느끼신 감정이라면 말리거나 그걸 부정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20살 때 처음 뵀을 때 저도 모르게 얼굴에 놀라갖고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좋아합니다 그랬었잖아요.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자, 그때 그 당구장이었죠. 당구장에서 제가 포켓볼 치고 있다가
누가 큐대에 걸려갖고 봤더니 정우성 씨길래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정우성 씨가 저도 좋아해요라고 해주셔서 저도 좋아했습니다. 예 과거형이네요. 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씨부터. 네, 사실 촬영 끝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조바심이 드는 작품이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드디어 12월 20일 여러분께 강철비라는 영화를 보이게 됐는데요. 어떤 재미를 느끼실지 모르지만 강철비가 던지는 그 화두만큼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원 씨.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상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 아마 정말 영화라는 장르가 그런 여러분들의 상상을 자극시킬 것 같고 기대 많이 하셔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배우분들이 최고의 연기 연연을 펼쳐주셨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이 재미와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